반갑습니다. 고1 내신 신사고편. 이번 시간은 향가와 시조 두 번째 시간 시조 두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조 10년을 경영하여입니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이게 시조 제목이 아니라 시조 제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 시조의 초장의 내용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래부터 들어가 보면 평시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이 문학사의 단원입니다. 문학의 역사의 단원이라고요. 그래서 시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갈래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조하면은 아이들이 정의를 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시조라는 건 무엇이냐면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그 형태가 완성되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 전통 시가 양식의 한 갈래 이러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조가 3단계로 변화가 된다고요. 가장 먼저 고려 중엽에 발생했지만 시기상 어떻게 잡냐면 고려 말 혹은 조선 초기 이거를 1기로 잡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기, 그 다음 조선 후기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고려 말 조선 초에 가장 기본적인 시조, 여러분들 시조하면 떠올리는 형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평시조예요. 평시조. 평시조. 자, 그러면 이 평시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진 우리 전통 시가의 갈래. 이렇게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틀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용어가 됩니다.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죠.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 3장이라고요.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요. 다음 여기에 사용된 글자 수가 3, 4,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중장도 마찬가지 3, 4, 3, 4. 그 다음 종장은 조금 바뀝니다. 3, 5, 4,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자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 수를 전부 다 더해보면 약 45자. 내외라는 용어를 쓰죠. 한두 글자 바뀔 수가 있다고요. 제가 시조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요. 종장의 첫 세자는 글자 수 고정. 현대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45자 내외 설명됐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6구라고요. 6개의 구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3, 4 이게 바로 하나의 구가 되는 거예요. 문법 시간이 아니라서 구와 절을 제가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순히 단어의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구라고 하거든요. 총 몇 개예요? 3, 4, 3, 4, 3, 4, 3, 5, 4, 3. 총 6개의 구가 생성된다고요. 그래서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하면은 음부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음부가 뭐냐면 현대음악으로 말하면 마디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더 쉽게 정의를 내리면 말의 덩어리요. 자, 초장에 몇 덩어리가 있습니까? 세 글자 한 덩어리, 네 글자 한 덩어리. 그럼 3, 4, 3, 4 총 네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사, 복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까지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작가층이 중요합니다. 고려 말 조선 초 주로 양반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반들이 처음에 썼어요. 그들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 고려 말에서 조선초로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바뀌면 임금이 바뀌죠. 그러면 임금에 대한 신하들의 태도는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임금에 충성한다라는 거. 그래서 충의 내용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양반들은 부모에 대한 효를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로 썼는데 여기를 이런 용어를 씁니다. 유교적 이념. 충과 효가 대표적인 유교적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유교적 이념 해도 되고 충 혹은 효 해도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반들은
자주 놀아요. 희한하게. 어디서 노느냐? 자연에서. 그래서 자연에의 흥취를, 즐거움을 드러내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학문요. 학문의 즐거움.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공부하는데 즐겁대요. 누가요? 양반층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가끔 나오는데 탄로. 이때 탄로는 뭐가 드러났다가 아니라 한탄할 탄자, 늙을 노자,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주로 요 다섯 가지의 내용이 조선 초기 양반층 시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평시조의 형태를 그대로 갑니다. 평시조의 형태. 하지만 작가층이 누가 되느냐면 기녀라는 작가층이 등장합니다. 기녀가 뭐냐면 양반층을 상대로 주가, 즉 술집에서 노래와 춤을 통해서 그 술자리의 흥을 드러내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기녀라고 합니다. 제가 여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요 행위는 춤과 노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그들이 부르는 노래라고요. 자, 기녀가 양반층을 상대한다라고 했죠. 고급 술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노래방 가서 애국가 부릅니까? 춤에 관련된 내용 부릅니까? 안 부르죠. 왜일까요? 흥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 딱 하나 뭡니까? 대중가요라고요. 대중가요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사랑과 이별이라고요. 그래서 기녀들의 시주에 보면 대부분 다 사랑, 이별이라고요. 그러면 사랑, 이별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 그리움이요. 주로 이들의 시 속에는 이 정서가 드러났다고요. 평시조의 형태를 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후기로 옵니다. 후기로 오면 사설시조라는 시조의 변화된 형태가 드러나는데, 자,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먼저 작가층을 따져야 돼요. 평민층이 작가층으로 들어옵니다. 평민도 자신의 생각을 시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평민의식이 성장됨으로써.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봤던 이렇게 짜여진 형태로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길어졌느냐? 사설시조는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것을 사설시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사고 교과서에는 본문에는 사설시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딱 여기까지만 나오거든요. 사설시조가 어디 나오냐? 여러분들 학습활동에 보시면 사설시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장이 굉장히 길어져 있어요. 초장, 종장은 똑같거든요. 그게 사설시조입니다. 그러면 이 평민층이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자, 예나 지금이나 평민층은 살기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저처럼 되게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두면 평민층은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민층 등에 빨대 꼽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것들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탐관오리요. 탐관오리. 평민층을 힘들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 탐관오리에 대해서 칭찬할까요? 욕을 날릴까요? 욕을 날려야죠.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혹은 풍자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풍자가 비판하기 위한 수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평민층은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아요. 그래서 노동요.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노동이 나와도요,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성 노동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낮에도 밭일해요. 근데 밤에는 또 뭐합니까? 저녁에 밥하고 밤에는 또 바느질해요. 그래서 여성 노동 보면 애환, 삶의 애환이 많이 드러납니다. 왜? 힘들어 죽겠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맞벌이 많죠? 어머니들 보세요. 저녁에 와서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을 즐기는 모습도 드러나요. 남성화자가 노동이 될 때. 그래서 노동의 즐거움. 이런 내용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가 대중가요잖아요. 그래서 사랑, 이별, 즉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조의 일반적인 문학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설명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재 보시면 전원생활 되어 있죠. 전원이 여러분들 전원주택 들어봤죠? 전원주택이 뭡니까? 자연 속에 있는 집이라고요. 즉 자연 속에서 시적 화자가 생활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서를 드러냈다고. 딱 하나밖에 없죠. 흥취와 즐거움요. 그래서 성격 보시면 전원적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풍류, 즐겁다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 사니까 즐거워요. 자, 그 다음 한정가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 호, 한정가. 이게 풀네임입니다. 여기서 강호가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서 한갈 한자요. 정서정자요.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 속의 흥치 연결되죠. 그다음 특징 보시면 자연과 하나된 무라일체의 경지가 드러난다. 자, 무라일체가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 나가 하나 되었다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자연에 동화된 삶. 자연에 동화된 삶을 노래하고 있다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보시면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 되어 있죠. 편안할 안자, 가난할 빈자. 가난하지만 편안하다고요. 그 다음에 낙자는 즐거운 낙자예요. 자연 속에서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즐거움을. 그 다음에 도는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에요. 인간적 도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즐겁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면서 사는 삶을 노래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들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시조의 기본적인 형태부터 살피겠습니다. 세 줄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초장, 여기가 중장, 여기가 종장 됩니다. 일단 3장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음보 찾아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사음보 됐죠. 나 한간 다랑간에 청풍 한간 맡겨두고 사음보 됐죠.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렇게 사음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수 한번 볼까요?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4, 여기는 4. 아까 제가 3, 4, 3, 4라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한 글자 정도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평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적 화자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이때 경영은요. 막 회사를 경영한다. 그것도 비슷하긴 한데요. 노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10년을 노력해서 초려삼간 무슨 말이냐? 석삼자 사회간자 3칸 만들었다고요. 집은 초가집. 방은 몇 칸? 3칸 있는 거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 나 한 칸 이렇게 3칸 만들어 놓고요. 나 한 칸, 그 다음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그 3칸 중에 내가 한 칸 가지고 달과 청풍에게 한 칸씩 준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달과 청풍은 뭡니까? 자연적 요소라고요. 자연물이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 그 집에 나와 함께 자연이 함께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라는 것은 의인법이 사용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자연물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함께 산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개관에서 설명했죠. 함께 어우러져 산다.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무라 일체. 다른 말로요. 자연에 동화된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강산이라는 자연물도 있죠. 자연물. 얘도 있는데 방이 3칸밖에 없어요.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둘러두고 보리라. 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방이 3칸인데 한 칸씩 딱 줘요. 근데 강산을 드릴 데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둘러쳐 두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주위에서 함께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면 달, 청풍, 강탄 이 자연물과 나가 무라일체를 이룬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간다.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둘러두고 보리라라는 것은 지금 옛날 양반집에 보면 뒤에 항상 그림에 이렇게 족자 같은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병풍요. 지금 이 강산을 병풍에 비유하고 있다고. 병풍처럼 표현한 것이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적 화자가 자신의 어떠한 정서를 표현했습니까? 강, 호, 한, 정.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자신의 정서, 무라, 일체,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 자체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이 문학사라고 그랬죠. 향가에서 이렇게 이어졌다고요. 여러분들 향가 내용상 몇 부분요? 3부분요. 그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향가의 사, 이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내용상의 3부분. 자, 그 다음에 강사는 하면서 종장에 3글자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향가, 낙구 부분에 뭐 있었습니까? 아 하는 거, 감탄사요. 이게 영향을 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되게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향가와 시조, 향가가 시조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내용과 함께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초기예요. 초기, 자연의 흥치를. 그러면 다음 시간은 뭐냐면 중기에 기녀시조가 등장합니다. 그 기녀시조까지가 오늘 수업할 내용이거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